자, 제 23포인트입니다. 23포인트부터는 이제 회사법에 관한 내용이죠. 제1장 통칙인데요. 요게 이제 169조부터 177조까지 내용이고요. 176조의 해산명령은 독자적인 문제를 놓고 보고 띄워놓고요. 그 169조부터 177조까지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조문을 보겠습니다. 169조죠. 169조 회사의 의의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문항으로 자주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해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요게 이제 그 시험으로 띄어나가면 이 법이 그냥 그대로 나가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상법으로 고쳐서 상법에서 해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상법에서 해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아무 생각 없이 책에서도 그냥 쓰고 지문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맞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이거거든요. 상법에서 해산한 기본적인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 준상행위를 목적으로 목적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준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래서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는 회사를 우리는 상사회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준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우리는 민사회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법상 회사는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딱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기본적 상행이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분으로 바꿔서. 그게 맞는 거고요. 그냥 상행위로 나가면 이 상행위가 준상행인지 기본적 상행인지 알 수가 없고 그 밖에 영리가 준상행이잖아요. 그런데 맞는 걸로 했으니까 그대로 나가도 맞는 걸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맞는 걸로 했죠. 자, 여기까지 요게 이제 주문을 보고요. 밑에 걸 한번 보죠. 상법에서 해산한 기본적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상사회사와 준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민사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문에서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하고 그 밖의 영리는 우리가 준상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통상의 상행위를 그대로 지문으로 하여 맞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자, 기본적 이제 나왔던 걸 한번 보죠. 질문에 23년도에 기본적 상행위가 아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은 민사회사가 될 수 있다. 민사회사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가 민사회죠. 될 수 없다. 틀리는 거죠.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상법상 회사가 될 수가 없다. 틀리죠.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간 부분이에요. 사실은 틀린 거죠. 상행위가 뭔지 모르잖아요. 준상행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민사회사는 준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이외에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가 맞는 거다. 자, 그래서 169조의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건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능력자, 그죠? 권리 의무, 이걸 이제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자라고 얘기하면서 권리 의무 능력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권리 의무 능력자라고 하는 거는 권리 의무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도 되고 채권자가 그러면 권리잖아요. 채무자도 된다 의무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도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사법에서는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는 게 권리 능력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재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재단법인, 재단, 사단, 조합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과거에 우리 학자들이 자기 멋대로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설명해서 뭐 주식회사가 재단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주식회사가 사단이다 뭐 이렇게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주식회사가 조합이다 이런 얘기도 막 떠들어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 명확한 어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분으로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재단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연한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좀 어려운 한자니까 그냥 좀 쉬운 걸로 바쳐진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 한, 그죠? 학교 재단법인이잖아요. 그 대학교가 대표적인 재단법인이지. 그 다음에 종교 집단, 요것도 재단법인이잖아요. 이런 공익 목적이나 종교 목적에 의해서 바쳐진 재산이다. 인의 결합이 아니고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고요. 통상적으로 재단법인은 민법상 법인 중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은 우리가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 사단법인을 나눠지고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상 법인이고요. 영리 사단법인은 상법상 법인이고 회사다. 그래서 영리 법인, 영리 사단법인인데 회사 아닌 영리 사단법인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리 사단법인은 무조건 다 회사다. 그죠? 회사가 아닌 영리 사단법인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도 회사가 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이고, 영리사단법인은 성법상 법인이다. 사단과 조합의 구별입니다. 2인 이상 결합한 단체가 사단인과 있고 조합이 있다는 얘기죠. 둘 다 2인 이상 결합한 단체입니다. 이제 사단의 경우는 이제 법인과 연결되는 거고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 성질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법인과 연결될 수가 없죠. 조합 계약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은 사단과 결합해서 사단법인이 되고 조합의 성질은 계약이기 때문에 조합법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약이다. 그 성질이 인적 결합, 2인 이상 결합한 단체이긴 하지만 그냥 계약이다. 그래서 법인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보면 어음수표에서 보잖아요.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을 발행인으로 한 어음을 발행할 수가 없다. 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법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합이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는 그 어음 자체는 유효한데 누구가 책임을 지느냐 채무자가 총조합원이 책임지는 그죠 어음으로는 발행할 수 있지만 조합이 채무자가 되는 조합이 발행이 되는 어음은 발행할 수가 없다. 뒤에서 이제 어음수표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조합은 법인이 될 수 없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사단성이 강한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조합성이 강한 회사를 이제 한명회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래의 경우에 이제 169조에서 그 회사를 우리는 사단 법인이다 해서 사단으로 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1인 회사를 인정하는 회사가 있죠. 이제 1인 회사도 나올 때가 된 어떤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명회사 합자에서는 1인 회사가 인정이 안 되고,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 회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단성을 없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사단성을 없앤 건 뭐냐면요. 주식회사의 성질이 사단이냐 조합이냐 참 애매모호한데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명회사의 성질이 사단이냐 조합이냐 애매한데 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우리가 형식상으로 선명회사는 조합인데 사단법인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라는 걸 없애보고 법인이다. 회사는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합성이 강한 한명회사를 그러면 뭐 우리가 그것도 법인인데 그죠? 회사는 모두 다 영리법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합성이 강한 회사, 인적 결합이 강한 회사, 그 이제 조합성이 강한 건 이제 구성원의 어떤 개성이 강하고 그죠? 사단성이 강한 거는 구성원의 개성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자자보다는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조합성이 강한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무한책임 자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신용도보다 사원의 신용도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조합성이 강한 회사를 한명회사인데 이건 인적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성이 강한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요건 물적인 회사의 대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유한책임 회사는 그죠? 인적인 회사도 아니고 물적인 회사도 아니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해요. 인적인 회사다 그러면 틀리고 물적인 회사다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인적인 회사에 강한 그 회사 조합성이 강한 회사가 이제 그 사실은 사단성보다는 그게 유한책임 회사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 뭐냐? 사단과 조합은 2인 이상 결합한 단체인데 사단은 사단 법인이다. 그 조합은 뭐야? 조합 법인이 없다. 그냥 조합은 계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질상으로 따져볼 때 우리 한명회사는 조합적 성격이 강하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사단성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170조에 보겠습니다.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으로 나눠지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인적회사고 조합적인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물적인 회사이고 사단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한책임회사는 물적회사의 중간 회사인데 사단성보다는 조합성이 강한 회사다. 옛날에 이런 것들이 사실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거의 나오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성질을 알아보면서 조문만 외우는 겁니다.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 지점 소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틀리죠. 지점 소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틀리죠. 본점 소지에 있는 겁니다. 회사가 이제 성립될 때 본점 소지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사단 법인이 되는 거죠.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 회사는 등기 시에 설립 등기 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등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기 후에 회사는 사단 법인, 등기 전에 회사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주식회사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이 없다는 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권리 없는 사단 이런 어떤 표현을 쓰는데 법인격이 없는 사단
이런 표현보다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성립 등기 후의 회사는 사단 법인이고 설립 등기 전의 회사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식회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설립 중의 회사가 있죠. 이 설립 중의 회사는 등기 전의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설립 후의 회사는 이제 등기 후의 회사죠. 그래서 설립 등기 후의 회사는 사단법인인데 설립 등기 전의 회사는 그 법적 성질이 뭐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왜? 법인격이 아주 없으니까 그런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기억해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172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조문 그대로 공부하면 돼요. 20년도에서 나왔잖아요. 20년 이후에 보는 조문대로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 명에서 사원은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적인 회사의 경우는 직접 연대 유한 책임, 이런 어떤 책임을 지잖아요. 직접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인데, 사원의 어떤 신용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명에서는 합자회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회사 무한 책임 사원이 자기 전 재산으로 회사에 채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데 다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회사도 같이 망하는 거죠. 자기가 회사가 전 재산으로 무한 책임 자원이 됐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는, 요거는 상법상 회사가 다 마찬가지죠. 다른 회사의 5종의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무한 책임 사원은 한 명 회사의 사원이 되지 못한다.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무한 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 사원이기도 하고 뭡니까? 대표 사원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한 명회사의 사원도 되지 못하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도 되지 못하고 동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정도. 예전에 이제 이게 권리 능력과 관련돼서 이제 회사의 능력을 설명했는데, 회사의 능력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뽑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설명할 부분이죠. 이 조문 하나로만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2번 같이 설명하는 거죠. 2번 같이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174조의 회사의 합병, 요거는 자유와 제한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출제되는 영역이긴 한데, 최근에는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죠. 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모든 회사는 합병이 자유다. 원칙적으로 자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적인 회사, 물적인 회사가 합병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인적인 회사, 물적인 회사 합병하면 물적인 회사가 되라. 한 명의 유한책임 회사가 있으면 유한책임 회사가 되라 이런 얘기죠. 자, 모든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인데 제한이 바로 요거죠.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 주식회사도 되고 유한회사도 되고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도 어느 거로 하나 된다면 일방 또는 쌍방이 둘 다 돼도 그런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그다음에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신설합병의 회사가 되는 거죠.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되어야 된다, 안 되죠. 유한회사가 되어야 된다, 안 되죠. 또는 유한책임회사 어느 것으로 되어야 한다, 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2항의 174조 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문제에서 우리가 22년도에 조문이 나오면서 틀렸는데 틀리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대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산 후의 회사도 요 제한이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 흡수합병을 하면서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라고 하는 거고요. 해산 후의 회사를 존속회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산 후의 회사는 신설합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냥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에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하나인다. 해산 후 회사는 흡수합병의 존속회사로 할 수 있다. 해산 후 회사를 틀리죠. 해산 후 회사는 신설합병할 수 있다. 틀리죠. 이런 것들도 예전에 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냥 해산 후 회사는 존립 중에 회사로 존속하는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하나여 합병할 수 있다. 잘 기억하죠. 자, 이 얘기입니다. 회사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상법상 회사는 어느 종류 회사도 합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나왔어요. 상법상에서는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자유다 원칙이. 물적인 회사와 유한의 책임 회사, 인적인 회사 간에도 가능하다. 요게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보겠습니다. 존립 중의 회사가 한 명에서 합병하는 경우에, 그죠? 합병하는 경우에 한 명회사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일방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설립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어느 것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경우에 존속한 회사는 유한회사여야 한다? 아니죠. 유한회사도 되고 주식회사도 되고
그다음에 유한책임의사도 된다라고 하는 게 174조 2항에서 나와 있잖아요. 요거 조문이 나와 있네요. 조문을 해설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해설을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냥. 일반이 주식회사 하면 한 명에서 주식회사 합병하면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종래 그런 게 나온 적도 있어요. 틀리는 거잖아요. 예, 오류를 보면서. 그때는 이제 수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고 174조가 독자적인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다. 22년도에 이렇게 나왔으면서 맞는 지문으로, 틀린 지문인데 맞는 지문으로 갔어요.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5조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합병하는 경우에 정관 작성 기타 설립행하는 행위는 이제 설립위원으로 선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으로 해야 된다. 요 경우 이 부항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적인 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총 사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고요. 선임에. 그다음에 한 명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한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또 이제 뭐안 내고 요 일본 문항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설립하는 요게 이제 23년도에 한 문항이 나왔다. 그다음에 본편의 등기 규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으로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공인회계사에서 나온 적이 없긴 한데 세무사에서 보니까 이게 좀 나왔어요. 22년도에. 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그대로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것도 암기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한 문제가 이제 24년도에 뭐 어떤 쪽으로 우리가 23년도에 나오긴 했어도 또 나올 수도 있고 조문 그대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공부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편의 본편이 회사편이죠. 규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으로서 간청의 허가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소리가 도달하는 날부터 등기 기산을 기산합니다. 뭐 이렇게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해 보고요.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회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거 원래 틀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상행이나 회사란 기본적인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 준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맞은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늘 맞게 해왔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행위가 기본적 상행인지 준상행인지 일방적 상행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안 되죠. 기본적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이 바로 목적 범위가 준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느냐 기본적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사회사나 민사회사냐 이게 이제 상법상 회사다. 그 다음에 회사는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의 5종으로 한다. 요거는 이제 170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죠. 173조에 나와 있는 거죠. 틀렸네요.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에 있는 것으로 한다. 171조. 그 다음에 회사는 본점 소재 설립 등기하면 성립한다. 172조. 조문 그대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해산 명령에 대한 어떤 포인트, 그게 이제 24포인트가 되겠네요. 요거 끝나고 나면 주식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춰보겠습니다.